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본회의 30일로 연기하긴 했는데 또 야당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당 야당에 대해서 또 입법 재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현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근데 30일로 연기가 됐다.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니까 어제 바로 처리하기 좀 어려웠다. 네. 당연히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는데 국회의장으로서는 할 일을 했고 여야는 그 사이에 뭔가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타협 안 돼요, 이거는. 네,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구조상 필리버스터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야권 입장에서는 여론을 좀 등에 업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언론이 야권 편이니까 야권으로서는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쳐서 여권에 좀 부담을 주겠다 이런 건데 법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론이 그러면은 야권이나 언론 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예. 네, 상황이. 예, 지금 모든 언론이 언론중재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들 대다수는 이 법에 찬성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야권도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에서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통과될 법인데 이 국민들한테 먹히겠느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야권에서 할 때 네. 만일 민주당 내에 몇 명이서 네. 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큰 타격이죠. 몇몇 있어요 지금 있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죠. 예. 몇몇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권으로서 그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원위원회를 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원의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는 예. 혹시나 또 이런 어떤 반발하는 다른 의원들 막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본회의 상정 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구성이 되는 것이고 수정안을 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글쎄요. 저는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전원회의도 그렇고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안 있다. 된다. 결국 30일 날 예정대로 치러질 확률이 높다. 자, 정의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도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데 혹시 정의당이 국민의힘하고 같이 연대할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정의당 그 모습,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범여권으로 묶였잖아요. 같이 그때까지로 선거 때마다 단일화했었고, 네. 지금은 사실은 노회찬 전 의원 사망 이후에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고 오히려 여권과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구도인 거고 과거랑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의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굴 찍을 것인가에 민주당 후보보다는 윤석열을 찍겠다고 하는 게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다르긴 다르네요. 네,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네.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을 우리 편으로 생각했던 과거랑 또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의당과 국민의힘과 손잡고 여권을 공격한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권은 반대하는 모양새고 여권에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민주당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입법 독재 이런 부담이 있는데 네. 다만 과거 다른 법들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 찬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야권이나 언론에서 반대를 해서 이 법안이 좀 곧 수정이 됐잖아요. 권력자들, 정치인들 다 빠지고 이렇게. 근데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네. 이게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아하. 물러서면 지도부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테러도 없어요. 그렇죠. 네. 통과될 것이다. 30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자, 또 여당에서 또 한 가지 또 일이 좀 생겼는데 이 와중에 여당 대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중재부 비판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논란이 좀 되는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면서. 송영길 대표가 말실수를 좀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런 사안인데 글쎄요, 뭐 야권과 언론에서는 이거를 또 공격의 빌미로 삼고 싶겠죠. 네. 근데 뭐 설화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가 대권 주자면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뭐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큰 논란을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언론중재법이 후퇴한다든가 통과가 불가하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명이 좀 이상해.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또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니고 뭐 하고 띄우고 또 그리고 모르고 이렇게 오해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예. 발언보다 해명에서 더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것도 그런 경우죠. 근데 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뭣도 모르고 표현을 예. 그 한국 언론의 어떤 현상을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뭐 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핑계 같은데. 예. 뭐 또 언론 환경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요. 예. 나 보수 언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다른 방송에서? 뭐라 했죠? 뭣도 모르고 송영길 대표하고 비슷한 논조에 그랬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말실수 이제 얘기를 사실 이 작가가 이전에도 예. 송영 대표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실수라고 해야 설화라고 보는 게 맞겠나요? 예. 설한데 송 대표가 여러 차례 말실수를 대표되고 하고 나서 한동안 조금 조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되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대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본인들보다 당대표보다는 후보들을 앞에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양당 대표가 뭐 언론의 중심에 오르면서 또 서로 각기 다른 종류의 설화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냥 확 뛰어넘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윤희숙 의원 얘기인데요. 자, 뭐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대선 불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뭐 되게 세게 나갔어요. 예. 뭐 대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의원직 사퇴 같은 경우는 뭐 막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처음에 본인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에다가 소명을 했고 당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의원직까지 사퇴한다 하는 바람에 이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했죠?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우리 언론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써줬거든요. 예. 아니 뭐 영웅같이 이렇게 예. 신선한 충격이다. 예. 뭐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뭐 그렇게 굉장히 미화적으로 썼는데 네. 당장 오늘부터 논조가 좀 바뀌었어요. 뭐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는 또 탐사보도 시작해버렸잖아요. 네, 벌써 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쓰기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런 걸로. 네. 그리고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니고 굉장한 패착이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갈 그렇죠. 수 있었을 건데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서 어제 눈물을 흘렸거든요. 왜 울었어요? 모르겠네요. 올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만일 윤희숙 의원이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혹은 뭐 다른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문제가 있었다. 그 뭐 윤희숙 의원 부친의 이런 게 정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투기였다. 네. 그리고 정보가 미리 샜다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 이준석 대표의 어제 눈물은 굉장히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그래서 등기부등본하고 일부를 봤습니다. 예. 저도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변호사가 꽤 있습니다. 정미경, 뭐 김재원 의원 등 변호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봐도 이상해요. 많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뭐
준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은 뭐 확실해 보이거든요. 주민등록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투기의 뭐 부분도 있어 보이면 그걸 사면 면제부 준 것도 점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농지법 위반이 본인의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네.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부친까지 지금 다 조사해달라고 낸 거잖아요. 조사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본인의 잘못이면 모를까. 사실은 본인이 농지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 사퇴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자, 그러면 박주현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셨다니까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분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분필이요? 매매 전에 매수 전에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필지를 분할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정말로 농사를 지을 거면 그 분필된 필지를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렇죠. 그 몽땅 사버렸거든요. 5개로 나눠줬더라고요. 통상 수법이 이제 투기나 이런 수법하고 비슷한 형상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당연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허위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하고 봤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갖고 무슨 사퇴를 한다고 하고 또 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게 아주 징계 사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면제부까지 줘버리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농지법 위반이 실정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뭐 형법으로 크게 처벌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본인 것도 아니고 부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윤희숙 의원은 그 아버지가 이 땅을 사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81세의 어른이 서울에 사신 어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충북 세종에다가 네. 8억 원 이상을 들여서 3,200평의 땅을 산다. 네. 근데 당시 그 세종에 예. 자신의 장녀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모르게 8억 얼마를 비밀리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납득할 수 예, 없어요. 예. 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KDI에서 근무했던 윤희숙 의원이 네. 뭔가 정보를 주지 않았겠느냐. 네. 뭐 충분한 합리적 있는 의심이죠. 예. 그런데 이게 본인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초강수를 던지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언론들이 그렇죠. 시끄러운군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굳이 사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후폭풍으로 번졌냐면 네. KDI를 전수조사하자.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LH 사건으로 LH 전수조사가 시작됐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KDI도 마찬가지다. 아니, 똑같아요. 네. LH보다 어쩌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LH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서 많은 어떤 눈을 뭐 많은 사람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KDI는 예비적 타당 검사, 예타 조사를 다 하는데 그렇게 눈여겨 안 보는 거거든요. 기관 자체가 국제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면 LH랑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은 LH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조사를 해보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뭐 현행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LH 기준대로 한다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보는 게 맞겠죠. 예. 게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8억 2천만 원에 샀나요? 8억 7천에 샀습니다. 8억 7천에 구입했다. 네. 2016년에 최소한 2배는 떴을 것이다 지금. 공시지가만 지금 20억 정도로 보거든요. 30억이 넘을 거 40억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이제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죠. 전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2016년에 8억 7천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네. 뭐 5년 흘러서 그 땅값이 2배, 3배가 됐다. 아하. 그걸 국민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여권에서는 우리가 2부 때 이제 양이원영 의원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네. 여권에서는 당연히 경찰 수사 받아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권익위는 이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 넘기는 수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만일 국회의원을 정말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은 권익위에서 경찰로 수사를 넘기고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좀 애매한 그렇죠?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뭐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걸 과연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퇴임 회견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뭐 다들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쉽게 사퇴가 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국회법에 따라서 뭐 가반 찬성에 회기 중이라면 또 가반이 출석해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결국은 민주당이 달린 거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뭐 사퇴가 좋겠다고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고 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 것이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도 아마 고민 좀 하겠죠. 고민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뭐 정치의 당약 누구한테 뭐 이득이 되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이런 문제로 던지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던져서는 안 된다. 아니 어쨌든 주민과 서초구 갑. 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럼 또 재보궐선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함부로 이렇게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는 이 문제는 별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사퇴 선언하고 혹시 윤희숙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질문을 기자가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은 뭐 자기가 생각한 정치인은 아니다 하는데 이후에 뭐 하겠습니까? 만일 정말로 윤희숙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시골에 땅을 사는 걸 몰랐다라든가 예. 아니면 정말로 부친께서 나이 좀 들어서 80. 1세쯤 돼서 네. 소일거리로 농사하려고 3,000평 샀다. 예. 뭐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납득이요? 납득이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조금의 이런 부도덕함도 내 스스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직 던진다고 하면 박수 쳐주고 서울시장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 국면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국민들한테 박수를 꽤 많이 받았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깔끔하게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정치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당시 오세훈 의원이 이건 좀 심하다.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박수 받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받고 예. 있고요. 근데 지금 윤희숙은 어쨌든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어제 사퇴한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윤희숙 의원의 가족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제부죠. 네. 여동생의 남편. 네. 그분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다.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었다. 정책 보좌관을 했다. 네. 그랬다 그러면 미리 또 그 땅의 가치를 알려준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분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인어른이 서울에 사는 장인어른이 8억 원을 들여서 세종에 있는 땅을 사는 걸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8억 돈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 국민한테 납득이 되느냐. 납득이 안 되죠. 사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뭐 박주민 변호사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죠 가족이. 예, 저희 어른도 저한테 물어봐요. 예, 뭔일 저도 있을 마찬가지입니다. 때. 예. 하다못해 뭐 하나 구매 집 말고도 뭐 TV 하나 사는데도 얘기를 하죠. 근데 8억 7천짜리 땅을 지금 구입을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할 수가 그것도 없어요. 세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딸인데 옆에 살고 있는데요. 나 윤희숙 의원이 장애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그러면 이 땅은 누구께 됩니까? 상속받게 되죠. 상속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8억의 땅 상이 지금 뭐 20억이 되니 30억이 되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그렇게 막 그 기사에서 영웅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화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자체를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해가 돼요. 예.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또 뭐 너무 그 결단이 좋다라는 기사나 의원 국회의원 또 아직 있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스타가 된 거는 국회 발언에서 네. 저는 뭐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입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발언 때문에 스타가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뭐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건이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네. 그리고 만일 여권의 이야기대로 경찰 조사가 들어갔을 때 아하. 혹시라도 다른 게 나왔을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의원들한테까지 불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양희원영 의원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